지난 추석 연휴에 울릉도 거북바위가 무너져 내려 관광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에서도 최근 해안 산책로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낙석 위험 구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해안 절벽이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장관을 이루는 엉알해안. 노을 명소로도 유명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가족이랑 여행 오게 됐는데 아름다운 풍경 보기 좋고 그랬는데 절벽 따라 걷다 보니까 좀 돌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가파른 절벽 사이사이 박혀 곧 떨어질 것 같은 돌덩이들. 이곳은 급경사지로 지정돼 있는 곳인데요. 이처럼 해안 절벽 위로는 낙석 방지망이 설치돼 있고 그 밑에는 낙석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부착돼 있습니다. 제주도 내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42곳. 제주도는 1년에 2번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낙석 사고가 발생한 한담 해변과 최근 출입이 통제된 별도봉은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두 곳 모두 울릉도 거북바위 낙석 사고처럼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컸지만 급경사지가 아니란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도내 낙석 위험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마련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낙석사고 피해가 없도록.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 해안 침식이 과속화되는 만큼 낙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훔친 차로 시속 100km가 넘는 한밤 도주국을 벌인 간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바로 다음 날 또 범행을 벌이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인도를 넘어 차로에 진입하는 SUV 차량. 아찔하게 차선을 넘나들고 교통신호도 무시한 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위험천만하게 달아납니다. 도주 차량이 상당히 빠른 시속으로 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나 보행자가 2차 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추격을 하였습니다. 10km가 넘는 거리를 달아나며 도로 옆 울타리 앞에 멈춰선 차량.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간 철제 울타리는 부서졌고 차량 부품들은 사방으로 튀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순찰차를 피해 제주항 부두 앞까지 도주한 차량은 울타리를 뚫고 지나와 도로가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붙잡힌 중학생 2명은 친구 2명과 함께 오후 1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쳤습니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후 7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다음 날에도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 처리를 하려다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한 2명과 차량을 함께 훔친 다른 중학생 등 5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청소년 비행 신고는 하루 평균 7.8건으로 작년보다 41%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두 발을 딛고 서기도 힘든 40도 급경사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에서 일하는 임업 노동자들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임업 현장에서 70명 가까이 숨졌을 정도인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위험한 임업 현장의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이곳에서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50대 노동자 유 씨가 숨진 장소이기도 한데요. 경사가 가팔라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이곳을 숨진 유 씨는 굴착기를 몰고 올랐습니다. 게다가 지면은 겨우내 얼었다 녹은 미끄러운 흙바닥이었습니다.
결국 굴착기는 40도에 달하는 비탈면에서 25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착기가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장비로 잘라가지고 이제. 또 다른 숲가꾸기 현장. 1년 전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습니다. 산림청이 전국 산림부서에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조림 예정지를 정리하던 50대가 80m 아래로 떨어져서 또 2021년 3월에는 6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산림청 주관 강원 지역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북부지방 산림청을 올해 강원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발주기관임을 내세우며 현장 관리 책임에 소홀했다고 책임을 묻는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이제 5건의 북부지방 산림청 발주 사업장에서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규모는 이제 강원도에서 보면 이제 건설업 다음으로 많은 규모거든요. 전국에서 임업재해는 매년 평균 1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는 대부분 산지가 많은 강원도나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업 장소의 특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현장입니다. 임업 현장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강원 지역 노동자 10,000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0.84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서울 지역 노동자와 비교하면 일하다 죽을 확률이 5배나 높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강원도에 벌목과 같은 고위험업종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춘천의 감자빵과 경주빵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는 그 지역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오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산물의 명성을 알리며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치단체가 작은 카페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며 디저트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정성스럽게 반죽을 섞고 밀대를 이용해 일정한 두께로 펴니다. 사과를 깎고 잘게 자르고 레몬과 설탕을 넣어 조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버터 샌드 쿠키 만들기. 좀 힘을 내서 공기 포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식감이 좋을 거예요. 여느 요리 교실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강생들은 요리 초보가 아닌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들입니다.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복숭아의 맛을 어떻게 끌어낼지 고민하고 실험하는 자리입니다. 카페마다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정작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제품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문화재를 보러도 가지만 요새는 이제 먹거리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제 목표가 정말 그 충주를 그 먹거리 관광 도시로 이제 만든다는 차원에서.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6년 동안 직접 음료와 디저트를 만든 전문가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수험생 못지않습니다. 조리 중간중간 떠오른 생각을 적고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묻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특이한 걸 원하고 판매자들은 그거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데 지역 농산물이라는 그 특색을 가지고서 저희가 메뉴 보급을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메리트 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은 자치단체가 제안했고 무료로 진행됩니다. 소비자와 가장 먼저 가까이 만나는 카페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의 사용에 대한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카페 사업주 리더분들을 육성하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있어도 2차 가공품은 많지 않은 현실. 지자체와 카페 주인들의 도전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걸칠 수 있는 얇은 겉옷을 챙겨야 하는 날씨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어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게 쌀쌀한데요. 낮 기온이 21도에 그쳐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15도까지 떨어져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중국 북부 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이 저기압 간의 기압 차이가 커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찬 공기가 북풍을 타고 내려오겠고요. 오늘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고 순간 풍속이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꽤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부와 동부 지역 19도, 산간 지역 1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서부 지역 19도에 그치겠고요. 동부 지역 20도, 북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2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동부 앞바다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 서부 앞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또 제주 남쪽 먼바다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에서는 너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간다는 절기상 한로인 주말에는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한글날 연휴에는 구름 낀 가운데 선선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성산포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에 실시하는 성산포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고관범 전 성산포수협 상임이사와 고정효 전 성산포수협 대의원 협의회장 등 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3월 당선된 김계호 전 조합장이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자진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 각계 인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인프라 사업이 제주도를 패싱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강우일 전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 서명숙 제주 올레재단 이사장과 이문규 전 4.3 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제주외항의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계류시설 210m와 호안 446m 규모의 자파부두 1선석을 추가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공원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광장 야간 조명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주 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74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대전 골령골 4.3 희생자의 유해가 오늘 제주에서 봉헌됩니다. 유가족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은 어제 세종 추모의 집에서 제례와 화장을 진행했고 오늘 제주로 이동해 고향인 조천에서 봉헌식을 하고 유해를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합니다. 신원이 확인된 행방불명 4.3 희생자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출신의 고 김한홍 씨로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 당시 골령골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공항에서 노형 5거리와 무수천 4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평화로로 이어지는 광명 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최근 제주공항에서 5일장을 거쳐 평화로와 연결하는 광명 도평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심의해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 도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왕복 4차로 길이 4.09km로 건설하는데 차량 이동 시간이 현재보다 30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은 2021년 30만 그루에서 올해 106만 그루로 2년 만에 3.5배 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은 2017년 99만 그루에서 2021년 30만 그루로 4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지난해 37만 그루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낚시 면허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민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80%는 낚시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저 낚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낚시 면허제 마련을 검토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